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연말 3억 원 가능성 충분, 변동성 줄고 기관 투자 늘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와 이 JP 모건의 아주 뒤에 숨겨진 비밀 계획들, 비트코인과 관련된 계획들을 낱낱이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2025년 말까지 25만 달러, 약 3억 5천만 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분석가 스콧 멜커의 전망입니다. 기관 투자자 증가로 이 변동성이 감소하고 비트코인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25만 달러 도달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연기금과 상장지수 펀드 발행기관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는 것인데, 이 멜커 분석가는 이러한 변화가 기관의 광범위한 채택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기관 자금과 월스트리트 자금이 유입되고 더 많은 장기 보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변동성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완전하게 이 월스트리트 자금 유입을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데요. 바이낸스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바이낸스 CEO가 전화 자주 온다, 비트코인 향한 기관 관심이 여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최근 온라인상에서 이제 리처드 탱이라는 이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가 이 토큰 2049 두바이 행사 당시에 이 기관 투자들의 이제 비트코인 시장 진입에 대해서 언급한 영상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영상 속에서 탱 CEO는 이제 국부 펀드, 패밀리 오피스, 고액 자산가들이 점점 더 활발히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기관 전용 루트를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자, 바이낸스 CEO가 전화를 엄청나게 받고 있나 봐요. 요즘 전화가 훨씬 자주 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전화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결국엔 기관 투자자들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받겠죠. 일반 개인 투자자는 절대 받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지금 아주 제대로 지금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아졌구나를 알 수가 있고, 자, 최근에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이 유입을 보면 골드만삭스 보유량이 28%가 확대가 됐어요. 골드만삭스가 그만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비트코인 현물 ETF에 지금 51억 달러가 유입이 됐는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중 가장 많은 금액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지금 활발하게 매입하는 곳이 골드만삭스예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약 14억 달러 상당의 3,080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2025년 1분기 보유량 대비 28% 증가한 수치입니다. 골드만삭스 자산 운용 기준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비트코인 현물 ETF인 FBTC 주식 350만 주를 또 보유하고 있고요. 이는 또 3억 1,500만 달러에 해당됩니다. 골드만삭스는 1분기 동안 약 3만 주를 추가 매입했다고 해요. 자, 골드만삭스 디지털 자산 부분 책임자 매튜 맥더모트는 규제 덕분에 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쉽게 도입할 수 있게 된다면 대형 금융기관들의 디지털 화폐 사용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골드만삭스 역시 1분기에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1조 9,59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골드만삭스로. 근데 재미난 건 골드만삭스 CEO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의 회의적 입장. 흥미로운 투기적 자산일 뿐.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골드만삭스 최고 경영자 데이비드 솔로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비트코인이 미국 달러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흥미로운 투기적 자산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 달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게 달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오히려 깎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나는 미국 달러의 강력한 신봉자이며 비트코인은 흥미로운 자산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흥미로운 자산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계세요. 지금 ETF를 지금 28%나 더 확대를 하고 있죠. 자, 골드만삭스 CEO로 취임한 이후 2018년에 취임을 했어요. 이 솔omon CEO가. 근데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해왔다. 그는 금융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로 블록체인을 언급하면서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확고한 입장은 없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런데 ETF는 대규모 매수. 이게 무슨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에 나오는 것들을 그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절대 기사 제목만 보고 이 사람의 이런 의도를 파악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이면을 봐야 됩니다. 그들의 행동을 봐야 돼요. 골드만삭스는 8개 비트코인 ETF에 약 7억 1,8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계속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자산 클래스가 아니면 투자 적합성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속으시면 절대 안 되겠죠. 자, 골드만삭스 156년 역사상 최초로 비트코인을 언급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주주서한, 연례 주주서한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암호화폐를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156년 역사상 처음으로, 역사도 오래됐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도 그 중요성을 이제 전체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된 거고, 굉장히 주요한 고객들이 아주 관심이 많다. 그러니 알리지 않을 수 없겠죠. 자, 이것도 좋아요. 재미있어요. 비트코인 싫다던 JP모건 다이먼 관련 거래 허용, 살 권리 옹호라는 기사예요. 최근 나온 기사고요. 지금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이 앞으로 고객들의 비트코인 관련 투자를 막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막지 않는 건 뭐예요? 허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막지 않겠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다이먼은 여전히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고객들의 구매 권리를 옹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선심 쓰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우리는 당신이 살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나는 흡연을 권장하지 않지만 당신이 담배를 피울 권리를 옹호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말. 나는 당신이 비트코인을 살 권리를 옹호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JP모건은 그동안 고객이 가상자산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지만 선물 등 비트코인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제한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제한을 다 풀겠다는 거죠. JP모건이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관련 서비스 제공을 검토 중이다. 제공해야죠.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비트코인 ETF가. 자, 그리고 JP모건이 산업탑을 맡아서 지금 20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과감하게 했었어요. 과거에 진짜 암호화폐 업계로부터 욕을 엄청나게 먹었는데, 이 부분을 왜 욕을 먹었냐면 그냥 단순히 그냥 욕을 해서가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다. 사기, 내재 가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폰지 사기라고 했어요. 폰지 사기. 내재 가치도 없고 쓰레기고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다이먼은 과거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이었고 애완용 돌멩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다만 암호화폐 개념 자체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시각을 분리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비트코인 익스포저 보고서를 제출했다라고 여기서 나오죠. 자, JP모건에서 제출한 13F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 투자 익스포저를 공개했어요. BTC 익스포저의 규모는 약 50만 달러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크지는 않지만 기관 투자 확대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먼이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한 강한 반감을 보여왔던 것에는 상반된 행동이죠. 과거 비트코인의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2021년부터 암호화폐 펀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며 입장을 다소 완화했고, 지난해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보유 내역을 공개하며 점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다. 발을 들이고 있어요. 이렇게 욕을 하면서도 사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발을 들이는 거죠? 고객들이 사기를 당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좋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데요. 비트코인에는. 그래서 사기라고 부르며 이제 직원이 만약 비트코인 거래하면 해고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재미있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른 JP모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1분기 만에 비트코인 ETF에 2조 넘게 베팅을 했다. 이렇게 사고 있어요. 정확하게 행동은 반대로 하고 있죠. JP모건은 총 17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관련 ETF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하고 있죠. 이전 분기 대비 상당한 증가라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월가의 포지셔닝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월가가 지금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통 월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ETF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금융의 미래는 자산 토크나 8년 안에 30배 성장이라는 내용인데, 실물 연계 자산 시장이 8년 안에 3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죠. 근데 이미 JP모건, 블랙록 등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자산 토큰화에 적극 참여하면서 시장 성장세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JP모건 여기 들어가 있죠. JP모건. 자, 자산 토큰화 시장이 2025년 6천억 달러에서 2033년 18조 9천억 달러까지 이제 급행할 것을 보고 있어요. 연평균 성장률 53%고요. 근데 이런 성장하는 산업에 안 들어올 리가 있나요? 돈 냄새를 그렇게 잘 맡는 월가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중견을 제거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 토큰 형태로 사고 팔고, 그러니까 자산이 부동산, 채권, 미술품 같은 것들을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토큰 형태를 바꿔서. JP모건과 블랙록, 이 에테 제너럴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자산 토큰화를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는 지금 블록체인 플랫폼이 있어요. KNACS라는 플랫폼이 있고요. 하루 평균 20억 달러 규모의 토큰화 거래를 처리 중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환 거래, 외국환은 이제 거래하는 그 플랫폼으로서 이제 나온 거고, 이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JP모건에서 이미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이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이미. 재밌죠? JP모건 체이스 CT 세계 대형은행 2025년 암호화폐 커스터디 제공할 것. JP모건 체이스는 또 이제 커스터디까지도 제공을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는 주요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수탁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암호화폐를 이제 수탁해서 보관하는 이런 서비스를 말하는 거고, JP모건 큰 비트코인 투자 중요도 올랐다라고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난해 그러니까 JP모건에서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인 내용들을 막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좋은 투자처로 이야기를 하는데,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한 해였다. 2024년이 780억 달러가 이 분야로 유입됐다. 그리고 원로 JP모건은 전반적으로 금과 비트코인이 구조적 중요성을 얻으면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고 근조적으로 내다보고 있죠. 입장 바꾼 JP모건 퍼블릭 블록체인 진출.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키넥시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이제 출범을 한 거예요. 국채 구매 정산을 위해서 이 지금 온도의 퍼블릭 원장에서 자체 프라이빗 블록체인상의 두 계좌 간 자금 이체를 실제 실행해 봤고, 이제 성공적으로 이게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을 지금
블록체인 산업을 실제 하고 있어요. 이 JP모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 근데 입장이 지금 바뀐 게 아니잖아요. 이 퍼블릭 블록체인은 이미 이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뭐 한두 달 만에 이게 되나요? 1, 2년은 최소 해야 되는데 벌써 예전부터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JP모건 파운드와 기반 블록체인 예금 계좌 출시. 이것도 이 키넥시스를 위해서 지금 파운드와 기반 블록체인 예금 계좌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연결시키는 거죠. 24시간 외환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거. 비트코인 하반기 금보다 더 나을 것. JP모건에서 나오는 전망이에요. JP모건 CEO는 비트코인을 아주 평가절하를 하고 있는데 JP모건에서 애널리스트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하반기 금을 등가할 것이다. 암호화폐 관련 여러 발전 요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마이크로스트레티와 같은 유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거 그리고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미국 일부 주들에서 지금 이미 법안을 통과시켰죠. 그리고 성숙해지는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이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더욱 늘릴 것이다. 너네도 투자하지 않냐. 그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은 뒤에서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 다르다. 지금 월가 같은 경우는. 월가의 이런 말을 그래서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 그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보시고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세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뉴스레터, 비트코인 투자 전략에 대한 뉴스레터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란에 뉴스레터 신청하셔서 받아보세요.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